반갑습니다. 전 빙그레 미디어 전략팀의 조수아입니다. 오늘 앞서 소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전 저희 기업 인스타그램 이미지인데요. 어느 기업과 동일하게 제품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캐릭터가 하나 올라오고요. 제품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저희 제품들을 소개하는데 약간 이 캐릭터 설정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좀 해왔었고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저희 기업 광고를 이 캐릭터들과 함께 촬영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빙그레우스터 마시스라는 캐릭터 IP를 활용해서 저희가 세계관을 구축하는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법은 보시면 주 3회 정도 이 캐릭터 IP를 활용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채널을 하나의 점으로 다양한 포맷의 채널로 연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는 약간 이런 기업 제품 중심으로 광고를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품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제품에는 빙그레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어떤 제품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저희의 고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빙그레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지도는 거의 90%거든요. 근데 빙그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걸어보면 대부분은 굉장히 저 아래 보이시는 저 4개 제품들밖에 생각을 못하세요. 평균 나이 41세.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 뭐 따오미나 아카페라 스페셜티 같은 제품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빙그레인 줄 알고 계시나요? 라고 하면 대부분은 끄덕끄덕 하시거든요. 근데 왠지 빙그레라면 오래된 제품들을 이야기해야만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품에 빙그레 로고를 넣기도 하고 뺏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모든 게 정보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중심으로 모든 기업들이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비자들도 보시면 이제 자신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혹했던 그런 앞면의 이미지만은 올리시지 않거든요. 저희가 앞에서 빙그레를 빼더라도 결국은 뒷면까지 하나하나 다 촬영이 되고 공유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빙그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좀 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올렸을 때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해준 게 좋다 보니까 굉장히 신제품 이런 거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그냥 고관여 제품이 아니니까 저관여 제품 TV 광고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DT 시대에는 저희가 기업을 더 이상 가릴 수도 없고요. 제품만으로 승부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브랜딩이 필요하다라는 공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캐파 안에서 가능해야 하거든요. 저희 인력 그리고 예산 안에서 가능한 채널을 찾다 보니 저희는 소셜 플랫폼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할까? 기업 광고를 혹시 구글링 해보시거나 고민하신 분들은 해보면 대부분 뭐 기업 홍보 영상을 만들거나 TV 광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될 만한 걸 좀 찾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모습이 이상적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저희가 한 5년 전쯤 진행했던 채워 바나나 맛 우유라는 캠페인이었어요. 바나나 맛 우유라는 속성 자체는 아예 뺐었고 저기에 소비자들이 소비자 마음들을 적어주는 캠페인이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당당의 맛, 아자자, 사랑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컨텐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성공을 이끌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이런 네모난 우유곽에 있었던 제품이었다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런 체어 바나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나나 맛 우유 색감이나 쉐입이 워낙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마케팅 능력을 쌓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싶었던 그런 이미지들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말로 하면 브랜드 아이덴티티겠죠.
그래서 저희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CI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셜 플랫폼으로 좀 한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가능했던 것 같아요. 소셜 플랫폼엔 분명히 운영자가 필요하니까 저희는 강력한 화자가 되고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저희 제품을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토리텔링형 BI가 필요했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를 만들 때 그냥 뭐 타겟만 보거나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가 뭘까만 보실 수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연관성인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를 보시려면 리디북스나 뭐 카카오 페이지 가시면 되겠지. 굳이 빙그레를 찾지는 않겠죠. 이게 신선했던 이유는 저희 제품들을 굉장히 잘 담았고요. 저희 기업 이미지를 굉장히 잘 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캐릭터나 또 컨텐츠만 남지 않으려면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줬어야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려고 하면 협업 자체에서 완벽한 세계관을 갖추지 않으면 일관적인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내부 설득 어렵지 않았냐고. 근데 뭐 이미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의 모든 제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세계관 안에 보시면 저희 기업 미션이 너무도 잘 스며들어가 있어요. 저희 기업 미션은 밝은 미소의 메신저거든요. 이거를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소셜 플랫폼에 맞춰서 저희가 세계관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빙그레우스가 결국은 할 이야기들은 결국은 제품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품은 너무 타깃도 컨셉도 달랐습니다. 근데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위해서 바로 이 빙그레우스가 이 다양한 제품들과 브릿지 역할을 해서 빙그레 왕국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세계관으로 연결하다 보니 결국은 굉장히 하나의 이야기가 고객들한테는 전달이 됐고 빙그레가 굉장히 신선하고 조금 더 젊은 이미지, 요즘 브랜드로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타겟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의 타겟도 역시나 MZ세대였었습니다. 근데 MZ세대의 특성은 솔직히 여러분이 초록색 창에 검색만 해보셔도 너무 정리가 잘 된 컨텐츠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세대들 중에서도 확실히 누군가 한 명에게 가닿는 컨텐츠여야만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려 타겟을 MZ세대에서 더 좁혀갔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 건네주는 컨텐츠를 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상을 발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아무것도 없던 댓글창에 먼저 댓글을 써내려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소한 떡밥 같은 것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MZ세대들을 타겟으로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아실 텐데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거든요. 누군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여론을 리드한다는 거는 반은 성공이지만 반은 실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로 끌고 가버리면 저희한테는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작을 할 때는 소비자들이 재밌을 만한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것들을 최종 올리기 전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소비자 관점에서 체크를 합니다. 보통은 화력이 굉장히 센 분들이 댓글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하지만 모든 분들은 거의 그냥 구경만 하세요. 그런 옵저버들이나 아니면 MZ세대를 타겟으로 했다고 해서 기성세대가 불편하다고 하면 결국은 이건 잘못된 컨텐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콜라보도 많이 하시고 패러디 컨텐츠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밈을 활용한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는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혼쭐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런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약간 가수 크러쉬하고 패러디 컨텐츠를 작년에 한 게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만한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저희는 소속사하고 빨리 연결을 해서 이거를 허락을 받고 했었어요. 그 이유는
가수 크러쉬가 인스타그램 팬만 220만 명이세요. 그 인기도 저희가 보이지는 않지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어요. 저희 가수 크러쉬 분이 저희 엑설런트를 들고 직접 홍보 영상까지도 찍어주실 정도로 되려 원작자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했더니 되려 더 좋은 방향이 나왔던 것 같고, 팬들도 정말 진심으로 저희 제품을 더 언급을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식품 쪽에만 해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광고라는 게 솔직히 현혹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욕심껏 하다 보면 약간은 허위나 과대 광고를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서나 그런 팀이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팀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직접 식약청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이런 것들을 계속 다운로드 받아본다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만드는 재미있는 컨텐츠에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컨텐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MZ세대라고 다 틱톡 하지는 않거든요. 틱톡이 맞는 성향, 뭐 페이스북이 맞는 성향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유튜브를 운영하더라도 모니터링은 모든 채널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세계관 구축 마케팅을 하는 건 솔직히 가장 좋은 거는 이 IP를 활용했을 때는 굉장히 확장성이 용이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확실한 우리만의 컨텐츠가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캐릭터 IP를 활용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포맷,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채널이나 뭐 오프라인의 상품 이런 것들까지 조금 더 연결해 나가고 있어요. 약간 타임라인으로 한번 보시면 저희가 2월 24일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이 목적이었었고 솔직히 올해까지는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왔었고 고객분들이 빨리 좋아해 주셔서 솔직히 1년 너무나 바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6월 정도까지는 이런 스토리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꾹 참았었고요. 그리고 6월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제품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밀크타임 초코타임이라는 제품이 카카오 프렌즈라는 캐릭터가 들어가 있었는데 마침 계약도 끝나고 해서 저희 캐릭터를 한번 넣어서 저희도 좀 진행을 해봤었고요. 이 제품은 솔직히 급식 같은 데 많이 들어가서 저희의 타겟인 젠지들이 이걸 가지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이 제품을 한번 했었고요. 솔직히 저희가 타겟을 굉장히 좁혀서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구축된 다음부터는 타겟을 넓히는 작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전 연령대가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브랜드 이모티콘을 먼저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 무료 배포가 한 2만 건 정도 됐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거의 다 솔드아웃 됐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더 좀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지금도 많이 고민 중이긴 하고요. 그리고 빙그레 캠페인이라고 넣었는데 앞서 영상을 참 보여드리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전에는 그 단장의 이미지였었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솔직히 영상이 스토리를 연결해 가길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기업 광고를 했었고요. MZ 세대들을 향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 광고나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광고가 아닌 약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냥 보편적인 가치.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시대에 힘든 사람들을 서로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좀 엮었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보실 텐데 저희가 타겟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의 더 장치를 더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IP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좀 가장 주요했던 게 음원 IP였거든요. 그래서 이 음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1시간 풀플레이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올려주신다거나 커버 영상을 챌린지 같은 이벤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많이 오픈을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드디어 MD가 오픈을 했고 이거는 정말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원 IP를 가지고 저희는 아마 12월에 다시 조금 더 편곡을 하고 해서 연말 분위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캠페인이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저희 그 영상 속에 디테일들이거든요. 혹시 저 회의실 내부라고 보이는 곳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서가에 그 꽂혀 있는 책을 보시면 엑설런트 제품이에요.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3번 보더라도 항상 새로운 걸 발견하실 수 있고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자기 씨는 못 봤던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더욱더 친구들끼리 얘기를 나눠도 굉장히 스토리가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저희가 조금 타겟을 확대하고 싶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기성세대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런 캐릭터를 차용했지만 이 안에 정말 명곡은 약간 뮤지컬 같은 음악이 깔려요. 그리고 실제 뮤지컬 배우가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 음악이 굉장한 조회수를 많이 탔었고요. 댓글 중에 보면 이게 정말 뮤지컬 넘버라고 생각하고 3시간 동안 찾아다녔다. 이게 무엇일까?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확장성을 고려할 때 저희 다음 타겟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뮤지컬 장르를 좀 키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이런 제품 같은 걸 했을 때 저희가 가장 주의했던 거는 바로 세계관이 연결되는 거였어요. 저 안에 들어가는 제품 속에 보시면 여는 방향 이러는데 보통은 반대편으로 열어주세요. 이런 것들도 다 그 하우체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하우체를 살린다거나 그런 캐릭터들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굿즈도 그냥 팔리는 제품이 아닌 저희 세계관과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는 저희 기업 브랜드가 젊어지기 위한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강력한 좁은 타겟으로 이슈를 만들고 세계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넘기고 그 이후에 조금 타겟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이 가능했던 거는 바로 IP였던 것 같아요. 캐릭터 IP 그리고 말씀드린 음원 IP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유미디어가 그냥 젊은 친구들이 그냥 활용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다기보다도 이렇게 결합을 했더니 완전히 비즈니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리브랜딩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을 한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